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일요일인데요. 모두 행복하십시오. 왜 가리려고 하는가? 왜 없애려고 하는가? 진보, 보수, 좌파, 우파를 떠나 극소수의 좌파만 제외하고는 모두 흠모하고 존경하는 이분의 업적을 왜 가리고 왜 없애려고 하는가? 우리가 압도적으로 참패하고 나서 미래통합당이 건 200석의 의석을 가져가자 이 사람들은 문재인이부터 시작한 거죠. 대한민국 주류가 교체되었다. 염려했던 사건이, 염려했던 일들이 슬금슬금 그죠? 크게 소란을 내지 않고 주류 교체 작업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는 것이죠. 노무현이는 노동자들이 대한민국의 주류라고 선언했고, 지금 국회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의 중공기, 국회의사당 중공을 기념하는 중공기를 갖다가 없애버리려고 하고 가리려고 하고 있다. 또한 말씀드렸듯이 이광재가 나타나서 문재인과 노무현이는 조선시대의 태종과 같다. 그래서 문재인과 노무현에 의해서 세종시대가 열릴 것이다. 주류사회는 교체될 것이다 하고 공언을 하는 상태죠. 그죠? 고고TV를 꾸준히 시청하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대한민국 주류를 교체하는 작업이 지금 문재인의 이번에 총선 압승이다. 어? 언제 어떤 식으로 대한민국을 지들 마음대로 바꿀지 모른다. 대한민국의 정신과 혼과 정치 이념과 색채를 완전히 사회주의 국가 진보 좌파로 바꾸고 있다. 상권 분립에 의해서 상권은 문재인의 수중에 들어갔고, 상권 분립을 떠나서 문재인의 수중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남은 것은 뭐다? 국민들을 갖다 정신적으로 사회 좌파로 계모하는 것이다. 계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흔적을 지워야 한다. 누구의 흔적을 지우는가? 누가 뭐래도 보수 우파의 영웅은, 보수 우파의 가장 큰 족적을 남긴 사람은 박정희였다. 이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공과가 있고 과부가 있고 정과 부가 있는데 만약에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당시에 쿠데타를 안 일으켰다면은 대한민국의 현재는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이라고 우리는 자화자찬을 하고 있지만은 그렇지 않다. 각 나라는 자기 민족이, 자기 나라 국민이 가장 똑똑한 국민이고 가장 우량 국민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 역사 교육이다. 그죠? 박정희 시대 때 박정희가 1961년에 쿠데타를 한 것을 보면은 당시 우리 국민 소득은 3, 40불이었다. 당시 아프리카가 우리보다 잘 살았고 우리가 지금 저 아래로 보고 있는 동남아 국가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선진국이었다. 지금 젊은이들은 몰라요. 그 당시에 아침에 일어나면 시골에서 사람들이 동사를 하고 굶어 죽어서 아사를 하는데 그저 쉽게 가마떼기 그적을 듣고 리어카에 실려서 가는 사람이 많았다. 화장장으로 가는 사람이 많았다. 산소로 가는 사람이 많았다. 그 당시에는 춘궁기가 되고 또 겨울 되면 그런 게 많았어요. 저 같은 경우도 그때 초등학교 6년 내내 까만 고무신만 신고 다녔다. 그것도 떨어지면은 뒤에 어머니가 실로 꼬매주고 운동화는 6년 동안 4학년 때 운동화 헐렁한 거 하나 사가지고 4, 5, 6학년 때 3년을 신었다. 운동화도. 지금 그동안 박근혜 시대 이후에 3년 동안 이게 문재인인가 행본을 보면은 박정희 지우기였고, 박정희 근거 지우기였고, 그 다음에 노무현 우상화를 갖다가 다시 시작한 것이다. 근데 이번에 200석을 쟤네들한테 거의 줬으므로 얘네들이 박정희를 완전히 지우겠다. 그리고 또 노무현을 완전히 이렇게 세우겠다. 그래서
향후 7년은 최소한 쟤네들이 지네가 원하는 대로 노면을 국민적인 영웅으로 만들려 그럴 것이다. 김대중이 아니다. 이제부터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이제부터는. 왜 그러냐 하면은 김대중은 박정희를 인정을 했다. 김대중은 박정희의 한테 탄압을 받았지만은 박정희를 정적으로 인정을 하고 둘이 싸우면서 경쟁하면서 시너지를 낸 사람이다. 그래서 김대중은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그동안 전라도 세력을 이용해서 대통령이 됐지만 대통령이 되자마자 박정희를 인정했다. 저분 때문에 박정희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많이 발전했다. 그런데 노무현은 그런 게 없었다. 그리고 문재인은 그런 게 씨알 만큼도 없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얘네가 보수 우파의 근본이 되는 이승만 같은 경우에 이승만은 솔직히 건국을 했다 그러지만 너무 실정이 많아. 솔직히 말해서 건국을 했지만 좌와 우의 충돌에서 우파 정권을 세운 거는 인정. 그래서 건국을 시킨 건 맞다. 그런데 이승만의 1945년부터 48년에 건국을 했지만 45년부터 60년까지 15년 동안은 대한민국이 너무나 못 살고 너무 혼돈스럽고 대한민국 인권도 위로되고 그죠? 막판에 부정선거로 그렇게 됐으므로 이승만이가 좌익을 물리치고 우익 정권을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나 그 15년의 실정은 독재였다. 그러나 박정희는 독재는 했지만은 그거는 15년 동안 대한민국을 선진국 반열에 중진국 반열에 올려놓았다. 성공한 쿠데타였고 성공한 혁명가였다. 그리고 성공한 영웅이 됐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박정희를 죽여야 한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향후. 그죠? 보수가 의존하는 그 정신을 갖다가 뿌리를 뽑아버리겠다 하는 게 지금 문재인이가 요번에 총선을 갖다가 압승하면서 시작하는 것이다. 그래서 대한민국 주류를 박정희를 갖다가 근본으로 하는 대한민국 보수 우파 산업 민주화 세력을 갖다가 뿌리 뽑아버리겠다. 주류는 자기가 완전히 노동자, 서민, 그죠? 그리고 역사도 모르는 이광재 같은 놈, 또는 대한민국 75년을 대한민국 현대 75년 딱 잘라가지고, 김대중 이후로만 주류를 바꿔버리겠다. 이런 거예요, 지금. 충격. 이게 조선일보 만물상에서 토요일 신문에 나온 건데요. 만물상 참 재미있죠. 읽어보면은 간혹가다 읽어봐요. 저도 너무 또 중언부언했으므로 읽어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국회가 박정희를 가리기 시작했다. 대한민국 자체가 거의 기념관이고 중공관이다. 제가 말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곳곳의 흔적에서 박정희의 흔적이 없는 곳이 없어요. 대한민국의 발전사가 박정희의 발전사고 대한민국이 모두 박정희의 기념관이고 박정희가 준공한 것이다 하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걸 모수꼴이라 그러면 안 돼요. 박정희의 공과가가 있는데 지금 현대 그 정치학들은 70대 30 정도로 보는데 저는 90대 10 정도로 봐요. 저는. 그러려면 다 없애버려라 이놈들아. 경부고속철도도 박정희가 했고 경부고속철도 그 다음에 호남선 경부성도 그거 다 뚫는 게 박정희야. 다시 개조한 게 그런 거 그 기반으로 고속철이 가서 그거 다 없애. 포항제철도 없애. 소양강변도 없애. 다 없애 이놈들아. 대한민국을 없애. 얘네가 지금 그런 작업에 들어갔다. 읽어드릴게요. 박정희 전 대통령만큼 준공기념이에요. 준공기념록. 모든 데 가서 준공기 이런 게 있죠. 준공 막 쓰는 거. 박정희 대통령만큼 준공기가 많은 사람도 없다. 추풍령 휴게소에는 조국 근대화의 길, 국토 통일의 길이라는 박 대통령의 친필이 경부 고속도로 준공탑에도 남아있다. 최초 원전 고리 1호 기업 기념탑에도 소양강 댐에도 그 흔적이 남아있다. 대표적인 것만 꼽아도 이렇다. 너무 많다. 국가 건설과 근대화 시대였으니
그럴 수밖에 없다. 박제伝통의 중공계를 따라가면 한각의 기적의 발자취와 겹친다. 국회 본청에 후문 출입구로 들어서면 대리석으로 된 의사당 중공계를 만날 수 있는데 이걸로 후문에 해놔서 정문에 해놔야지 이놈들아. 응? 빨리 정권을 찾아야 돼. 1975년 국회 의사당 준공에는 135억 원이 들어갔다. 대단한 돈이죠. 당시 한해 예산이 1조 3천억 원이었는데 1조 3천억 원의 1%였다. 통일을 대비해 의원 400명의 상하원 국회까지 예상하고 회장을 만들었다. 대단한 얘긴얘기야 이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이. 당시 언론은 천장에 은하수처럼 등이 많아 전기료가 걱정이라고 비판을 했지만은 처음에 제대로 지었기에 지금까지 크게 손도 안 떼고 그대로 쓴다. 몇 년 동안요? 75년이니까 40년을 그대로 쓰고 있다. 45년을. 응? 준공 당시에 신민당 김영삼 총재가 행정부 수장 이름은 들어가는데 야당은 언급하지 않았다며 준공식을 불참했다. 그런데 김영삼이가 이틀 뒤에 의사당을 둘러보고는 건물은 동양 제일을 넘어 세계 제일인 것 맞는다 하고 더 이상 시비하지 않았다. 아니 좀 이렇게 좀 대중이나 영삼이 같이 좀 큰 마음으로 정치할 수 없나? 제인이 너는? 나 참 진짜 쪼잔해. 국회 사무처가 3억 5천만 원을 들여 LED 전광판을 설치해 준공 기록을 덮어버리려고 한다. 출입구가 어두워서 그렇다. 그러지만은 우리는 다 아는 사실이다. 실제로 박정희 이름을 가리고 싶어서 그럴 것이다. 민주당에서는 준공기를 두고 부끄러운 역사를 상징한다. 그래서 없애버려야 된다. 이러고 있다. 아니 그러면 어느 초석을 하고 그러면 대한민국 2000년 역사를 다 없애버려라 이놈들아. 광화문을 갖다가 박정희 대통령가 누가 썼다 그래 또 내려버리고 그런 거는 뭐 역사적인 유물이니까. 근데 이거는 국회의사당은 광화문이야 옛날 조선조 때 하고 흥선대원군이 말이야 나라 망하면서 그 세운 거 아니에요. 정신 승리로. 그다음에 나라 망했잖아요. 그런 건 박정희가 안 했으니까 광화문 그 현판을 갖다가 옛날 거로 다시 해도 그거는 오케이. 근데 국회의사당 경부고속철도 포항제철 원전 뭐 너무 많아. 너무 소양댐 너무 많아. 그러면 박정희 시대였으면 박정희 기록이 들어가야지 역사가. 근데 얘네가 없애려고 그런다. 이 준공기는 준공기일 뿐이고 이게 역사예요. 근데 45년 전 야당도 이해하고 넘어간 일을 이제와 돈 들여서 덮고 엎어버리겠다는 발상이 참으로 유치하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 3년 만에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은 박정희 시대의 경제성장 관련 전시물을 대폭 줄였다. 전국토가 박정희 역사예요. 문재인이 네가 한 게 뭐냐? 네가 뭐 제대로 뭐 하나 세우고 제대로 건설한 게 뭐 있냐 이놈아. 아무것도 없잖아 이놈아. 돈만 뿌려주고 국채만 늘리고 재정만 하고 재정만 갖다가 폭삭 망하게 하고 나라만. 박정희 탄생 100주년 기념 우표 발행도 취소됐다. 이게 정신죽이에요 이런 게. 보수우파 정신죽이기. 아니 왜 이거도 못해? 그러니까 너무 강하게 그러면 안 돼요. 민주당 소속 구미시장이 박정희 탄신 행사에서 탄생 행사로 바꾸고 새마을과를 없애버렸다. 구미공단 50주년 기념 홍보 영상에 박정희가 빠진 채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만 들어갔다. 진짜 코미디지? 아니 구미 주민들이나 이거 우리가 말도 못하는 이 심정 있죠? 아니 구미공단이 우리나라 수출 여건으로서 1호 공단이고 그 다음에 9호 공단이 생기고 여기서 구미공단에서 삼성전자가 나오고 얼마나 역사가 깊은데 이 박정희가 해놓은 게 울면서 그 돈을 어디서 가져왔어요? 소독의 탄광 간호원 수출하고 그 저임을 가져와서 세운 거 아니야. 여기에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가 뭐 했다고? 구미공단 50주년에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가 들어가냐 이 말이지. 이 그냥 우리가 그냥 알아서 알면서 그냥 뺏기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걸 보고 일본 침략과 똑같은 거야 문재인이가 하는 거는. 또 서울 중구는 수년째 짓던 박정희 기념관 공사를 박정희 기념공원 공사를 중단했다.
좌파 단체는 현충사를 비롯한 전국 사직지에 걸린 박 대통령의 현판들도 떼내자고 한다. 떼내자. 박정희 대통령 현판을 다 떼내자. 아니 현충사 그거 저기 어디 있어요? 저기 그리고 독립기념관 이런 거 독립기념관이 그렇지 그것도 박정희가 한 거지. 아니 그런 걸 왜 떼내? 어? 박정희 자체가 대한민국 75년사의 역사예요. 박정희 자체가. 제가 보수를 갖다가 자랑스러워하는 게 이런 거예요. 얘네가 아무리 그래도 김대중이도 박정희를 이기기 위한 역사였고 김영삼도 박정희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큰 거야. 김대중, 김영삼이가. 그런데 김대중, 김영삼이가 민주화에 있어서는 박정희를 넘어갔지만은 긴 역사를 보고 중기적인 역사를 보고는 박정희를 극복하지 못했어요. 박정희가 없었으면 김대중이도 안 나왔고 김영삼이도 안 나왔어요. 근데 뭐 노무현, 문재인 이놈들이 뭔데? 박정희하고 하등 상관없는 놈들이 왜 없애려고 그래? 너무 짜르니까 이 새끼들이. 응? 그리고 이제 겁나니까 보수를 싹 죽여야 되거든. 이때까지는 이명박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깜빵 씹어넣는데 이제 보수의 정신을 죽여버려야 되거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런 게. 전 예상했어요, 솔직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고TV 이여명이었습니다.